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노무법인의 이무영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네 가지 꼭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계약 기간이 되겠죠. 내가 얼마나 일할 것인지, 계약 기간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업무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되겠어요. 세 번째, 근로시간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9 to 6,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근무자들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임금의 구성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비과세, 식대 10만원, 차량 유지비 20만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요즘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포괄임금 산정에 대한 민낯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번외편으로 근로계약서에 담아놓으면 안 되는 것들, 쌍팔년도에 있었던 퇴직금 포함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이다 그래서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소리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부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연차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조금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로계약서든지 간에 처음에는 갑과 을과의 관계가 나와 있죠.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근로개시일은 계약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계약서 보시면 근로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일은 있고 종료일이 표시되지 않아요. 계약의 종료일이 없다는 뜻이니까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년까지 근로가 보장되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인 거죠. 그럼 두 번째 경우,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사람 계약 기간은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다 라고 돼 있으면 그때까지만 근로를 하고 사업주든 근로자든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냥 나와라 마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부로 그냥 근로계약 종료. 그게 바로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용직 근로자는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 근로계약 기간이 그냥 하루로 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근로계약 기간과 하루 일하는 근로시간, 혹은 일주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월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것들. 근데 그 시간의 합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기준인 주 15시간, 월 60시간을 넘지 않은 근로자를 우리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 근로계약 기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판단돼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입사 면접을 보고 어떤 회사에 입사했어요. 정규직인지 알고 들어갔어. 정규직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건데 근로계약서를 떡 쓰려고 보니까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일단은 6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전환하는 걸로 하시죠 라고 하던가, 혹은 그런 얘기도 없이 근로계약 기간에 그냥 딱 1년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지도새도 모르게 책상 빼도 아야 소리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입니다. 업무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무직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건설 현장에 나가서 현장 업무를 보라고 그래. 이러면 최초에 계약한 근로계약서의 업무의 내용과 위배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업주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또 사업주는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 조금 영리한 사업주들은 사정에 따라 업무량과 업무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이렇게 써놓는 사업주들도 계시겠죠. 그런 것들 반드시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근로하는 시간과 맞지 않게 그냥 9시부터 18시 이렇게 돼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휴게시간도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어요. 보통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에 명기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4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되고, 그 휴게시간은 반드시 업무 중간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이 휴게시간 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 시간이야.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사업주한테 제재를 받거나 터치를 받으면 그건 휴게 시간이 아니야. 근로의 대기거나 근로 시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면
9시부터 18시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슨 회사니까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대기해야 돼. 8시까지 출근해. 뭐 혹은 18시까지로 돼 있는데, 뭐 사정상 우리는 18시 30분까지는 근무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 업무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길 수 있냐면은, 근로 시간에 대한 건 물론이거니와 이 기본급에 대한 거는 주 40시간 그리고 월 209시간에 대한 급여가 이 기본급으로 녹아져 있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이 기본급이 틀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근로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월급 얼마냐? 예를 들면 200만 원. 상여금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기타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급만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뜻은 주 40시간에 대한 거, 월 209시간에 대한 것만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기본급만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에 대한 거는 연장근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일하는 상태다, 꽁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이후로도 마찬가지겠죠. 저녁 6시 이후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6시까지로 돼 있지만 보통 우리는 7시에 퇴근한다 라고 한다면 뒤에 거 시간은 받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업주들이 여기다가 변형을 주신 게 뭐냐, 포괄임금 산정이죠. 연장할지도 안 할지도, 주말에 일할지도 안 할지도, 혹은 추가로 일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불명확한 것들에 대해서 포괄해서 우리는 미리 임금에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까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는 09시부터 18시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보통 08시에 출근해. 그럼 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연장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8시간을 오버하거나 주에 40시간을 오버하는 거, 뭐든 근로자한테 유리한 게 연장근로거든요. 그러면 이 아침 오전 1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업주는 포괄임금 산정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곱하기 5일이 되겠죠. 곱하기 1월을 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고 적지 않고 180만 원은 기본급이고 20만 원은 이 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로한 연장근로 수당이다라고 해서 이쪽에 연장근로 수당 뭐 2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전 8시부터 나온 그 연장근로에 대해서 이미 받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첫 번째, 기본급이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은지. 두 번째, 연장근로 수당이 과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90만 원을 넘었잖아요. 내가 받는 월급이 250만 원이야. 근데 최저임금에 딱 기본급을 적어놓고 나머지 50만 원이 전부 다 연장근로 수당으로 잡혀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50만 원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뼈 빠지게 해도 10원 한 장 추가로 받을 수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연장근로 수당이 추가로 많이 잡혀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건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꼼수를 쓰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건 못하게 돼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다 쉬고 연차는 연차대로 다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상한 소리가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연차는 주지 않는다는 등 이 임금 부분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근로자 편을 들어줍니다.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는 돈으로 미리 주기 때문에 연차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택도 없는 소리들은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중에 계속 못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 그러면 그대로 노동청 찾아가면 여태까지 연차 수당으로 받았던 것들과는 무관하게 연차 수당 다시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워라밸이 중요해서 우리가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제대로 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요 시점에 간단한 연차 관련한 법 기준을 알고 계신다면 사업주한테 한번 어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입니다. 교부라는 건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한 장씩 갖자라는 거죠. 옛날에 악질 사업주들이 이런 적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진짜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죄다 잡아넣어놓고 사인을 하게 하고 근로자한테는 안 줘. 사장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내용을 바꾼다든가 바꾸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부에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 자체는 쉽게 말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안 쓴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회사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임금의 구성에 포괄임금 산정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교부하지 않았으니까 무효화됐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든 8시부터 9시까지 일한 매일의 1시간의 연장 근로수당은 포괄임금 산정이 인정받으면 우리는 더 받을 게 없지만 이게 인정 못 받으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임금 구성의 항목들이 매달 받게 되시는 임금 명세서와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된다. 오늘은 여러분들 근로자 입장에서 유용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근로계약서 점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